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5월 14일 주일입니다. 295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시고 연휴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일요일 오늘 오후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뭐하고 경황이 없습니다만 오늘 이제 저희가 일산 동구청 가온갤러리 제3관에서 시화 봄날의 시화전 2탄 개막식 하면서 설치 전시가 시작됩니다. 오후에 이제 이따 저희가 또 3시부터 모여서 회원들끼리 이제 설치도 하고 이제 그러한 정겨운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일들 또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했다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떠한 부분이든 맞지 않고 또 의사가 없으면 모든 것을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사안이니까 저는 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평안 감사도 제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삶이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기대하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헛된 꿈과 같은 것이죠. 그 헛된 꿈을 꾸지 않는 것,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 진행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신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보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쓰는 시인도 글을 쓰지 않으면 그 창작력을 불태울 수 없고 또 그러한 글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 마음이 안 따라줘, 나는 현실이 안 돼, 나는 이게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아, 난 이거 우려와 걱정을 먼저 하고 아무것도 실천해보지 않은 이상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결과물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것은 저는 하늘의 뜻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만큼의 믿음이 있고 신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믿음이라는 어떠한 궁극적인 목적을 자칫 잘못 판단하거나 구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해야 되는 일들도 또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주어진 일들이 있으니까 행동하는 것, 양심도 행동하는 양심이 중요하죠. 양심을 갖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정에 따라서 저는 꼭 내가 정한 기준점, 어떠한 것이 우선인가 선후를 구분해서 항상 실천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디서 가질 수 있을까요? 감사란 항상 늘 내가 무엇인가 나 자신에 대한 본연의 자세와 나를 바라보는 믿음과 또 내가 바라다 보는 모든 주위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찮은 밥 한 그릇, 컵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내가 내 자체의 생각과 의지로 먹는 것과 또 기쁘지 않게 바라보고 무엇인가 저 사람은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 부러워하는 마음, 나는 소고기를 먹을 형편이 안 돼 좌절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절대적으로 기쁨이나 감사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찮은 거지만 부족한 곳에서 내가 나의 분수를 알고 나의 기본을 지키면서 내 능력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의 소재이고 감사의 소재가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 그런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의 문제점이죠. 그린피스가 계속 지금 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권에 대해서 굉장한 극한 대립과 투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그들의 활동을 돕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도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저도 이제 돕기로 하였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반응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나마 사찰단을 꾸렸습니다. 어찌됐든 3박 4일인가 가겠다고 12시간 마라톤 회의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일본이 그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은 우리나라 바다에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부들, 또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오염수가 발생되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수입 규제를 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병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병이 아니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에서는 그것을 오염수를 처리수라는 해괴망측한 언행으로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오염된 것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처리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걸레를 빨아서 삶았습니다. 삶고 나면 수건이 될 수 있나요? 네, 세균도 다 살균되고 다 죽었으니까 수건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네, 그것이 어떠한 행위로 사용됐던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고 행주는 삶아도 행주인 것입니다. 예, 그 부위를, 그것이 깨끗하고 살균 소독됐으니까 깨끗하다고 얼굴을 닦거나 내 몸의 중요한 부분을 닦을 수 있는 수건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의 고위급 인사가,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언행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처리수라고 합니다. 오염수를 가지고 처리수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 국민의 뽑은 국회의원, 그것도 최고위원이 그렇게 발언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월권인 것을 떠나서 반일이고 친일인 것을 떠나서 이거는 매국노와 같은 행위와 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이러한 부분을 지목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혼동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67%가 그 오염수가 방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67%가 반대하는 것을 국가가 정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얼토당토 않는 행동이고 결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나라의 위기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모습들에서 바뀌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 언론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언론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오염된 오염수가 방류되면 인도태평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인근 해역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오염수는 온 전 세계의 바다를 다 오염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방사선으로 말이죠. 그러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인간이 생태계가, 인간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오염물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한 나라의 결정으로, 일본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방류할 수 있을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시찰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들은 일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의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은 자기들이 다 지었고 7월 달부터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정이 다 돼 있는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 국민을 볼모로 해서 담보로 해서 방사선 오염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냐 없냐, 우리가 그 부분을 경험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위험천만한 타협을 들러리식으로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오해일까요? 그렇게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실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어떠한 부분이든 당과 당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올바르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각과 주권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저는 새벽에 토끼풀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위로해야 되겠고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끼풀, 다선 김승호. 네가 있는 곳에 언제나 내가 함께. 내 입은 행운이라고 새 입은 행복이라며 내게 늘 미소를 주던 내가 오늘도 초록 잎을 안고 피어나. 햇살 눈부신 날에 살포시 찾아오는 네가 오늘도 내겐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 그래서인가 봐 내가 웃음 지을 수 있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웃음 지을 수 있는 것은 파란 토끼풀이 피어나고 네이클로버바와 세이클로버가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기쁨과 좋은 소식만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한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행복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나부터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